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금 2022년 대선에 연장이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이 끝나면 보통 양 후보가 대통령 시기에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주장하고 공격을 하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선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의 동력을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이 그동안의 정치권의 상례였습니다. 특별하게 2002년에 차떼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당 시기에 노무현 이해창 후보 간의 그 관계 이후 노세훈법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된 것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결정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정동영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선거 시기에 고소고발된 내용으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시기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웠지만 대선 이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사법화된 계기가 전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정치가 사법화로 가서 항상 서초동과 법원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정치권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는 정치도 발전하지 않고 나라도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데 한번 제가 복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 자료를 보시면요. 저 사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내일 재판을 받는데 저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저는 누구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양 후보 간에 경쟁하는 후보 간에 공정한 룰을 가지고 선거를 하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공선법을 만들었지 공선법을 가지고 선거 이후에 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살인을 하고 민주당의 유죄를 때려서 100만 원 이상을 때려서 433억 선거 보전권을 반환시켜 민주당을 해체시키는 그런 용도로 공선법이 작용하라고 한 취지는 아닙니다. 보듯이 저게 대통령 후보식의 발언입니다.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 시정적 알아셨습니까? 시장 재직 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전화를 통해서 자주 통화했다. 윤석열 후보, 김만배입니다. 똑같습니다. 대장동의 핵심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겠죠.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또 물어봤어요. 박영수 특검 회식 자리에 동석했다는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만배 회식에 왔던 것 기억난다. 그런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없다. 동일합니다. 발언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돈이나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기의 발언이 3,370만 명이 22년 대선에 투표했고 24만 명 0.7% 차이의 투표가 났었는데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후보도 저 발언의 허위사실 가지고 이렇게까지 올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윤석열 후보는 불기소했습니다. 김만배에 대한 친분관계, 김문기에 대한 친분관계 똑같습니다. 이후에 기소장 변경을 해서 알고 있었다는 교유의 문제로 공소장을 마지막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국민 상대로 거짓말 증대, 이렇게 해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소와 2년 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넘겨주세요. 대선 기간 중에 사안을 보면요. 훨씬 더 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 저희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중 발언입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통장까지 빌려주면서 거래를 했고 주가 오를 때 김 여사가 마지막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투자했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윤우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관련한 소개입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해서 윤우진 변호사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우진 변호사는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해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명백한 대선 시기 토론회 시기에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런 문제로 대통령 시기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고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책임졌던 대통령 후보의 문제를 허위 사실의 문제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살인하고 그 해당 정당을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434억을 반환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내일 재판은 사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코멘트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예. 법무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 지난 11일 성남지원재판부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 중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사안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검사 직무대리 내지는 그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판사님의 해석과 저희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정승원 검사를 퇴정시킨 판사의 입장은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정승원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 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면서 사회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퇴정했고,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승원 검사는 이런 판사의 퇴정 명령에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검사들 전원이 퇴정하고 해당 시기에 재판이 무산됐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될 판사가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하는 검사들과 집단으로 퇴정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장님, 해당 시기에 성남 지원의 판사의 결정과 조치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예전에 형사재판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지 않은 그런 시대라서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와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이제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공판검사가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지금 과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해당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재판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시면 검찰청법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 검사의 직무 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성남지청의 검사 간에 수사에 관해서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수사에 관해서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승원 검사는 이 성남지원의 재판, 즉 공판 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검찰청법에는 없습니다. 검찰국민규칙 제4조에 보면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관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관의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청 내에서 교류를 얘기하고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직무대리는 기간을 연장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호를 초과할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거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까? 예, 적절하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예, 하셨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장관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청의 그 기간이 1개월이 초과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판결문에 들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들어보세요. 저희들 승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그 기간이 1개월 초과할 때에 관해서 승인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임명을 하고 개입을 해서 그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는 아까 법원 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공판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거나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재판에 다른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해당 재판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청을 아니면 지청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편법 출장 리스트를 보면 아주 우리 검찰청이 이 검찰청법과 규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대장동권, 위정교사권, 공직선거권, 성남FC권, 어떤 사람은 14회, 어떤 사람은 4회, 어떤 사람은 26회, 어떤 사람은 12회 이렇게 편법 출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규칙에 의해 시행한 그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이건 시정돼야 되고 이건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항에 대해서 편법 출장과 임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해당 재판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이나 이런 규정의 취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재판 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와 과정이 정확한 법과 원칙, 그다음에 소송의 이 원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재판을 진행했던 과정의 신뢰성과 이후의 판결에 과연 그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전 다시 할 수도 있는 우려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